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저희 창작진들은 마스크를 쓰셨네요. 네, 배우분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네, 자 먼저 제 왼쪽에 계신 추정아 연출님부터 짧게 자기 소개 이제 쭉 부탁드릴게요. 네, 뮤지컬 라스트 나잇 쇼의 뮤지컬 프리다 더 라스트 나잇 쇼의 장연출을 맡은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프리다의 작곡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허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프리다의 데스티노 역할을 맡은 정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컬 프리다에서 데스티노 역을 맡은 임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다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프리다에서 프리다 역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리다에서 레플레아 역할을 맡은 전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다에서 레플레아 역을 맡은 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다에서 메모리아 역을 맡은 최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다에서 메모리아 역할을 맡은 황우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인사를 들어봤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답하는 시간인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네,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익모입니다. 여기 오신 배우들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춤 못 추고 노래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그건 여실히 증명이 됐고요. 그런데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도저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배우들이 답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출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에고 리베라는 단순히 어린 여자를 열심히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 열정만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치인이기도 했고요. 아주 그 포악할 정도로 그 한 여성을 그 비극의 세계로 몰고 간 사람이기도 한데, 그러자면 좀 우악스럽고 포악하고 남성적이고 이러한 남자 캐스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이 공연에 아름다운 프리다나 열정이나 정열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예술적 사랑 숭고미를 가진 프리다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극대화 반대 극점에 있는 디에고가 남성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왜 남성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여성 페미니즘과 같은 이런 공연을 만드셨는지, 목적이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듣고 싶네요. 저희 뮤지컬 프리다는 사실적인 뮤지컬이 일단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세 명은, 그러니까 뮤지컬 프리다에서 프리다를 제외한 세 명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프리다를 지켰던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찌됐건 모든 인간에겐 어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면 그 수호신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 존재들이 프리다의 마지막 날, 프리다의 마지막 인생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면서 역할을 해주는 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인 디에고는 나오지 않고, 디에고 역할도 소신 중에 한 명이 해주는 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소극장, 그러니까 큰 극장에서 할 수 없는 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도 좀 그랬고, 그래서 한 3-4명이 프리다를 꾸린다면 어떻게 꾸릴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제일 먼저 도전할 과제였었던 것 같아요. 프리다의 인생의 이야기는 엄청난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에 그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등장인물들을 다 사실적으로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진짜 사실적인 극적인 어떤 쇼보다는 좀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다 더 라스트 나이트 쇼라고 해서 프리다가 사실은 죽기 직전에 다음 몇 초간의 자신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바라보는데 그 파노라마처럼 바라보는 인생에서도 해주는 것이 진짜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사람들을 그 안에서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해주는 거죠.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꼭 이것이 뭐 페미니즘적인 관점에 의해서 꼭 여자들만 나와야 되는 작품이라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첫 번째 구상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상 자체가 이것은 사실적인 극으로 모든 등장인물을 나오면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지? 프리다를 지키고 있는 수호신 3명이 이 역할을 다 얘기를 전해주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디에고 역할도 이 수호신 중에 한 명이 맡아서 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배우로서 작품을 분석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아마 작가분도 그렇게 쓰셨을지 모르지만 프리다가 바라본 디에고의 모습이 훨씬 많이 저희 공연에서 나옵니다. 진짜 디에고의 그 역사적인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프리다가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랑했던 그 디에고를 바라보는 시선들 안에서 남들은 디에고를 좀 손가락질하고 또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나름 또 프리다에게는 그 멕시코 혁명가인 디에고한테 더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건 또 프리다 역시 혁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진짜 실존했던 그 디에고 리베라가 아니라 프리다 안에 갖고 있는 자기가 봐왔던 자기가 상상하는 좀 디에고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또 모습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 프레스콜 공연 잘 봤습니다. 이게 제 전체를 공연을 본 게 아니라 이제 넘버들만 봐가지고서는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프리다를 보면서 무슨 딱 에비타를 딱 요즘 시점에 만들면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다크라즈카 쪽 문법이 굉장히 맞는 공연이어서 아무래도 이게 해외 쪽이랑 뭐 번안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연출을 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노래라든가 안무라든가 쪽에 약간 폭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출가분께 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꼭 뭐 어디 해외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의 첫 작상 자체가 이야기 자체가 프리다를 놓고 그러니까 작은 극장에서 프리다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근데 또 프리다가 알고 계시겠지만 프리다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뭐 소아마비뿐만 아니라 또 그녀가 너무나 사랑했었던 뭐 디에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의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에 정말 제가 사실적으로 그린다고 하면 그녀의 마지막 인생에서는 정말 휠체어나 의족 없이는 그녀의 인생을 꾸릴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판타지로 환상적인 이야기를 좀 허구의 인물들이죠. 사실 프리다를 제외하고서는 다 허구의 인물들입니다. 프리다가 어렸을 때 만났다고 했던 그 평행한 우주 속에 있었다는 그 완벽한 모습의 프리다도 프리다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인물인지 아니면 프리다가 정말로 프리다는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인물 혹은 또 프리다가 그렇게 힘든 사고를 당했을 때 자신의 침대 옆을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존재 그리고 프리다 하면 떠오르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치 꼭 무슨 프리다 하면 꼭 따라붙는 말처럼 같이 가는 디에고 이렇게 세 명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다. 근데 그 세 명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그 세 명의 존재가 하는 게 아니라 수호신같이 천사 같은 존재가 프리다 곁에서 너 참 이런 사람들 만났지 이런 존재도 만났지 이런 존재도 만났지 그때 너는 어땠어 이렇게 간다면 프리다의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많은 인원이 아니고 또 거대한 극장이 아니고 거대하게 세트가 없어도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다 더 라스트 나잇 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처음부터 어떤 해외를 노리고 작품을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나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해외로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또 질문 뒤에 예, 손 드신 기자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그 프레스콜 잘 봤습니다. 그 최정원 씨랑 김소영 씨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타이틀롤 프리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다라는 인물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화가라고만 하기에는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다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님들은 좀 프리다를 어떤 인물로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프리다가 어떻게 이 정말 그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환희로 승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프리다는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캐릭터 분석함에 있어서 정말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쓴 일기와 그리고 그녀의 그림에 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그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디에고 리베라를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지, 많이 연민과 동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차 프리다 칼로를 알게 되면서 저는 무대에서 그녀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든, 저에게는 지금 너무 살아보고 싶은 인생이라 무대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지게 만든 캐릭터인데요. 인물인데 현재 작가가 써놓은 느낌과 그리고 또 저희 배우들과의 합을 맞춰서 어쩔 때는 사랑스럽고 어쩔 때는 굉장히 또 강하고 또 어떨 때는 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또 무너지는 모습으로 아마 이 무대에서는 좀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공연하면서도 또 생각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프리다 칼로로 살고 있는 지금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는 사실 추정아 연출님 작가님 그리고 허수영 감독님, 김병진 안무가님께서 처음 이 작품을 구상할 때부터 사실 같이 리딩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작품이 올라간 게 일단은 너무나 기적 같고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이 극이 추정아 연출님께서 쓰셨던 극과 조금은 다르게 언니께서 얘기하셨던 게 유쾌하게 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의 고통은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느낄 수 없는 정도의 깊이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유쾌하게 이것을 풀려고 실제로 노력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연출님께서는 이 극을 정말 쇼처럼 만들고 싶어 소양아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저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머릿속에 박혀서 지금 이 무대에 선 순간까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대 장치 안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그거를 깨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무대 장치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 한국 뮤지컬에서는 또 볼 수 없는 굉장히 새로운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다를 임하는 저의 자세는 저는 사람이 모두가 다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고통을 나누고 있고 힘든 과정을 늘 선택과 힘든 과정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어루만져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깊이가 어느 만큼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고통을 치유하고 싶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환희를 느끼고 같이 이 인생을 축제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무대 그리고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배우들과 함께 매일 정말 그 순간만큼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이겨내며 늘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러 오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도 내 인생은 만세야 라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열심히 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질문 혹시 네, 저 위쪽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잘 봤고요. SBS 김수현 기자입니다. 저 음악 감독님께 뭐 다른 작품도 그 전에 많이 하셨지만 이번 프리다 하시면서 어떤 점에 제일 중점을 두고 음악 작업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뮤지컬 프리다의 넘버는 특징은 깁니다. 대부분이 길고요. 5분에서 10분 넘는 곡도 있고요. 예. 그만큼 드라마와 움직임을 그 음악 안에 다 넣어서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챕터들이 다양하고 그 챕터들마다 테마들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테마들을 어떻게 한 곡처럼 자연스럽게 이어붙일 수 있느냐, 거기에 제가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프리다의 그 얘기를 하는데 음악이 심파스럽게 흐르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강렬한 리듬과 또 음역폭을 넓게 사용해서 프리다가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관객들한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배우분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그게 저희 음악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저희 손 드신 분이 계셨나요? 아닌가요? 우리 레플레아 역의 전수미 배우께 질문할게요. 네. 탭댄스 선보이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레플레아 역을 소화하면서 가장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디에고 리베라가 참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끝까지 프리다의 죽음을 함께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켜준 이도 디에고 리베라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냥 하나였어요. 레플레아 역 사회자를 할 때도 디에고를 할 때도 매 순간 프리다를 많이 사랑하려고 매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꾸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울고 있을 때 같이 울고 막 이럴 때도 많았는데 저의 그냥 단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 프리다를 위한 사랑.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여기 질문 있으시네요. 안녕하세요. 프레스콜 너무 잘 봤고요. 올드다트 정다윤이라고 합니다. 그 프레스콜에서 같은 장면을 다른 캐스트로 2번 보여주신 경우는 처음 봐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두 분이 다르게 하시는 장면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두 분 배우분과 연출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선 제가 트라이아웃 처음 공연 때 제가 탭댄스를 했고요. 저희가 쇼 형식의 어떤 라스나의 쇼 형식의 뮤지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쇼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디에고 리베라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연출님께 탭댄스를 하면 어떻겠냐 제가 여쭤봤고 연출님도 너무 좋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탭댄스로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어서 작년에 두 번째 트라이아웃 때 대구에서 했는데 이제 저는 탭을 그렇게 수미처럼 잘 못 쳐서 저는 탭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연출님과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하다가 그래 너는 그럼 노래를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저는 약간 스케치로 프리다의 마음을 사는 그런 거를로 풀어봤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또 그림을 원래 전공을 해서 또 선생님이 그걸 아시고 그럼 그것도 뭔가 넣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같이 상의해서 지금 그림을 또 아까 잠깐 보셨지만 좀 조금씩 그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제 공연이 시작했는데 이제 공연 시작부터 공연 끝까지 계속 조금씩 그려 나가서 마지막에는 완성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중간에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디에고하고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인데 사실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디에고가 프리다한테 구애하는 장면을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프리다의 일기장에 코끼리와 비둘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처음에 이제 디에고를 데리고 왔을 때 너네 둘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코끼리랑 비둘기 짝이다. 하나도 안 어울린다. 그렇게 그 둘의 별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코끼리 같은 남자, 정말 코끼리같이 생겼잖아요. 거대하게. 그 코끼리의 발자국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수미 배우님이 탭을 너무 잘 추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먼저 탭을 좀 쳐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우리 그럼 코끼리 발자국을 해볼까? 그리고 그걸로 한번 우리가 구애를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트라이아웃에서는 전수미 배우님과 탭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트라이아웃에서 리사 배우님을 만났을 땐 모든 배우가 다 똑같은 걸 잘할 수 없잖아요. 리사 배우님이 잘하는 것은 또 엄청난 어마어마한 정말 알 수 없는 말로 지브리 씨 같은 말로 스케치를 너무 잘하셔서 그러면 구애인데 리사 배우님 약간 공작새 느낌으로 하시면 어때요? 공작새가 구애할 때 화려한 깃털을 보여주잖아요. 화려한 스케치로 구애를 좀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장면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본공 월드 프리미어 첫 번째 공연에서 우리가 공연에서는 사실 조명 감독님께 되게 물어봤어요. 감독님 저희가 두 가지 버전을 다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대극장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대극장은 이렇게 팔로가 이제 혼자만 비춰주는 빛이 있는데 우리 소극장에서 팔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디자인을 2번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그게 가능한지 모르니까. 근데 조명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 장면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네, 사실 이걸 다 가능하게 만들어준 건 배우님들이 우리가 좀 특기가 아주 센 배우님들이 와주셨고 그리고 또 그걸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조명 감독님이 계셨고 또 그걸 또 가능하게 우리 음악적으로 잘 포장해 주신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가 좀 색다르게 요 장면은 각 배우마다 약간 골라보는 맛이 있듯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스케도 뭐 탭댄스도 둘 다 너무나 멋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스티노 역의 임정희 배우님께 한번 마이크를 데스티노가 어떤 역인지 또 이 관객들이 역할을 어떻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데스티노 역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정말 죽음을 선택하라고 계속 프리다에게 강요를 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삶이 너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대사가 있는데 정말 삶이 순탄하지 않고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넌 프리다고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에 비중을 둬야 될지 좀 많이 고민도 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죽음 데스티노라는 역할도 프리다 안에 어떤 또 다른 자아, 프리다의 어떤 감정 중에 하나, 자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그리고 그녀의 삶을 보면 정말 100번이라도 포기할 수 있었을 만한 그런 너무나 큰 사건과 고통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에게 진정 좋은 것만 주지 않을 테지만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해보자.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또 관객 여러분들도 저의 데스티노의 역할을 보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자님들 질문이 더 있을까요? 프리다 외에 이 세 배역이 모두 다 정말 독특한 매력의 배역들인데 이번에는 메모리아 역의 최세연 배우 메모리아는 어떤 역할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메모리아는 이제 연출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다 외에 이제 3명의 어떤 사신? 천사?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분석한 메모리아는 누구나 사람의 내면 속에는 굉장한 강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강인함과
그 나의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살리는 그런 어떤 내면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도 그 3명의 사신들이 다 각자 내가 뭔가 일을 겪었을 때 날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자아와 부정적으로 이끄는 자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자아를 맡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프리다라는 인물은 정말 그게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에 그 강인함으로 유쾌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웃으면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내면을 제가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프리다가 정말 너무 부서지고 힘들 때 정말 벼랑 끝에서 프리다를 일으켜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데스티노 역의 정영아 배우님은 프리다 처음부터 함께 하신 멤버죠. 네. 정식 공연을 이제 처음 맞으면서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네. 저는 예, 프리다 이제 처음 트라이아웃부터 이제 재작년 그리고 작년 트라이아웃 그다음에 이번에 월드 프리미어 공연까지 해가지고 계속 함께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서울에서 공연을 올린 것도 너무 감격적이고 그래서 첫 공 때 그저께 첫 공을 하는데 시작 전부터 막 눈물이 너무 나오려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고 네,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그래서 또 저의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또 매번 회마다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또 계속 막 변화도 했었던 것 같고 그만큼 또 이번에는 조금 더 제가 확신이 생긴 것 같아서 좀 더 3개월 동안 더 즐겁게 즐기면서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메모리아 역의 황우림 배우님은 미스 트로트 2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무대로 다시 이제 돌아오셨는데 네. 소감이 어떤지. 예. 일단 한 1년 정도를 계속 이제 경연에 매진을 했었는데 원래 굉장히 방송으로만 뭐 여러 유튜브 이런 카메라 앞에서 쓰는 일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로 돌아와서 너무너무 이렇게 실감이 나고요. 오늘 또 제가 첫 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 2019년도 그리스 이후에 뮤지컬 프리다로 제가 처음 찾아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즐거울 것 같고 또 프리다가 저희 배우분들이 굉장한 감동을 드릴 수 있다고 장담하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꼭 보러 오셔서 많은 감동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저희 기자님들 더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창작진과 배우들과의 간담회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그리고 창작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무대를 정리한 뒤에는 포토 타임이 진행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